이제 이 게이지 컨퍼런스 시작합시다. 자, 요 심전도 한번 볼까?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시간 끌리지 말고. 하트레이트는 54회 정도로 보이고 리듬은 레귤러한 리듬을 가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QRS 앞에 선행하는 P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정셔널 이스케이프 리듬으로 보고 사이너스 노티스 펑션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했는데 이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서 전부 모든 QRS 컴플렉스 앞쪽에 P파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모든 리듬을 다 보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로 RR 인터벌이 이제 똑같은지도 좀 보는 거고. 네 번째 밑에에서 비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여기 보면 자, 요 리듬은 자, 전체적으로 다 이제 QRS 컴플렉스의 모양은 똑같잖아, 그렇지? 네. 똑같은 리듬을 갖고 있고, 이제 하트레이트가 60대 미만이니까 브라디아리스미아가 있는 거고, 이 QRS 컴플렉스 앞쪽에 이제 선행하는 P파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하면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이제 보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QRS 컴플렉스 앞쪽에는 P파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 없고, 네 번째 QRS에는 어때? 비파가 있습니다. 여기 있지. 여기 뭔가 이렇게 TP 세그멘트라고 얘기했지. T&D와 P의 시작점까지 TP 세그멘트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이 부분을 잘 봐서 심전도 판독할 때 P파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 그러니까 P파를 잘 찾아야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심전도를 판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 이 P파에서 같은 이 모는 눈금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수입 스피드가 25mm/s으로 쭉 이제 모는 눈금자가 쭉 빠져나올 때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건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 같은 이제 시간대, 동일 시간대에 요 리듬을 보면 요 앞에도 이제 P파가 있단 말이야. 이 P가 나오면 QRS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습니다. 있잖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파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시 요 리듬은 어떤 리듬이 되겠어? 이스케이프 리듬. 이스케이프 리듬이 나왔는데, 이스케이프 리듬이 P파가 나왔을 때 전달된 QRS 컴플렉스하고 동일해, 틀려? 동일하니까 요 리듬은 어디에서 나오는 이스케이프 리듬이야? 정션에서 나왔습니다. 정션에서 나오는 이스케이프 리듬이 나오는 거고, 그 정션에서 나오는 이스케이프 리듬이 자기 주기를 갖고 파이어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듬을 본다고 하면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보면 약간의 RR 인터벌이 조금의 체인지는 있어 보이고, 조그만 RR 인터벌의 체인지가 있는 부분에서의 QRS 컴플렉스 앞쪽에 보이는 선행하는 P파가 있고, 원투원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으니까 그 AV 노드의 펑션은 어떻다고 보면 되는 거야? 정상적인 거지. 그러니까 AV 노드의 펑션은 정상인 거고, 사이너스 노드가 이제 망가져서 자기 임펄스를 못 만들어내니까 이제 브라디아리스미아 섬액을 이제 만들어내는 리듬이 되겠어. 그래서 이 케이지를 봤을 때 이게 어떤 환자는 이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만 있고, 어떤 사람은 AV 노드의 펑션이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개가 동시에 다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판독할 때 이제 이런 주의 깊게 봐서 이 사람은 이제 언더링하게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만 있지 AV 노드의 컨덕터빌리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환자가 되겠지. 네. 그다음 환자 볼까요? 하트레이트는 72회 정도로 보이고 리듬은
레귤러리 이레귤러한 리듬을 보이는 것 같고 큐어리스 앞에 선행하는 피파가 전체적으로는 있는데 프리머처 비트 앞에는 없는 걸로 보여서 프리머처 비트는 PVC로 보이고 그리고 피파 앞에 페이싱 블립이 몇 개 들어가는 게 보여서 A 페이싱이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비트를 보면은 페이싱 블립이 P 뒤에도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서 캡처 페일 첫 페이지. 그러면 전반적으로 QRS 컴플렉스는 지금 어때요? 와이드 QRS 컴플렉스야? 네로우 QRS 컴플렉스야? 와이드. 와이드 QRS 컴플렉스를 보이고 있어. 그럼 와이드 QRS 컴플렉스가 보이는데 모폴로지는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록 패턴이야?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록 패턴이야?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록 패턴이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QRS 컴플렉스가 LBBB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그 QRS 컴플렉스 앞쪽에서는 뭐가 보이지? 페이싱 블립 이미 보이니까. 페이싱 블립이 보이잖아 여기. 페이싱 네. 블립이 여기 보면 V1 to 3에서 보면 요 QRS 컴플렉스 앞쪽에 페이싱 블립이 보여요. 네. 그 다음에 그 QRS의 형태가 요 두 개, 첫 번째 빛과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빛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형태가 어떻지? 같습니다. 다 같잖아. 그러면 이 QRS 컴플렉스는 어떤 리듬인 거야 다? 페이싱 페이싱 리듬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환자의 이 케이지는 언더레잉하게 베이스라인은 어떤 리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치? V 페이싱 리듬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V 페이싱 리듬을 갖고 있으면서 캡처 페일러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캡처 페일러라고 하는 것은 V를 페이싱을 했는데 페이싱 블립을 보이는데 QRS가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캡처 페일러라고 하잖아. 네. 우리 지금 현재 QRS 컴플렉스가 안 보이는 게 있나? 없습니다. 근데 캡처 페일러가 있는 거라고 판단하면 안 되겠지. 캡처는 다 잘 되고 있잖아 지금. QRS 다 같은 형태의 똑같은 동일한 형태의 QRS 컴플렉스가 다 보이고 그 앞쪽에 블립이 다 보이니까 지금 페이싱을 V 페이싱을 하고 있는 베이스라인 리듬은 약간 V 페이싱 리듬이야. 그 V 페이싱 리듬이고 그 앞쪽에 선행하는 피파가 있나? 네. 네, 있습니다. 있잖아. 있는데 그게 원투원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어. 네. 네. 그 원투원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이 언더라인 리듬은 뭘 의미하는 거지? 언더라인 패톨로지는 뭐지? 조금 전에 했던 건 언더라인 패톨로지 뭐라고 했지? 사이너스 그래, 첫 번째는 했던 신조도는 사이언스 노드 디스펑션이라고 얘기했고 AV 노드는 관계가 없잖아. 정상이라고 했잖아. 피파가 나오면 QRS가 나오니까. 네. 자, 이 환자는 베이스라인 리듬이 V 페이싱 리듬이라고 표현했잖아. 네. 그 V QRS 컴플렉스 앞쪽에 선행하는 피파가 하나씩 있고 원톤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어. 이 언더라인한 패톨로지는 뭐야? AV 블러 그치, AV 블럭이잖아. 그러니까 컴플리트 AV 블럭이 있든 뭐 어드밴스드 AV 블럭이 있든 언더라인한 패톨로지는 AV 블럭이 있으니까 피파가 나왔는데 자기 QRS를 못 만들어내니까 V 페이싱을 해주는 리듬을 갖고 있잖아. 네.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의 베이스라인 리듬은 V 페이싱 리듬이고 언더라인 패톨로지는 AV의 컨덕션에 문제가 있는 AV 블럭 환자인 거고 중간중간 이 프리머처 빛이 나왔어. 이 프리머처 빛이 나왔는데 왜냐면 RR 인터벌보다 빨리 나왔으니까 프리머처 빛이 그러니까 PP 인터벌보다 빨리 나왔고 이 와이드 QRS 컴플렉스 앞쪽에 선행하는 피파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잖아. 없으니까
이거는 어떤 프리머처 빛이야? ventricular premature 빛이 되고 여기까지만 판독하면 95% 판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를 봐야 돼. 어떤 게 또 특이한 사항이 있지? 베이스라인은 V 페이싱 리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뭔가가 분립이 보이잖아. 네. 어디에서 보이지? 두 번째, 세 번째 밑에서. P 앞에 마지막 부분도 P 앞에 P 앞에도 페이싱 리듬이 보이잖아. 네. 그러면서 이 PP의 간격을 보면 자 300, 150, 100, 75, 60. 60회에 지금 피파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 분립이 생겼습니다. 분립이 생겼잖아. 분립이 생겼다는 뜻은 뭐야? 페이싱이 들어갔어. 페이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캡처 페일러가 아니잖아. P8 제너레이션 했잖아. 네. 그럼 이 리듬은 자 다시 한번 이 환자의 언더레인 패톨로지는 뭐다? AV 블록입니다. 그것만 딱 있나?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 같이 그렇지. 사이언스 노드 디스펑션도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이 만약에 사이언스 노드가 멀쩡하다고 하면 A 페이싱이 60회로 들어갈 리가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없었어. 없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터미턴트하게 사이언스 노드 디스펑션도 있으니까 그 사이언스 노드가 망가졌을 이제 자기 60회로 안 나오는 페이스메이커 세팅은 지금 몇 회로 돼 있는 것 같아? 60회로 돼 있지. 그러니까 페이싱이 심장의 박동이 60회, 분당 60회 미만으로 나오니까 A 페이싱을 줬고 그 다음에 P8을 캡처를 했고 그 다음에 언더라인 패톨로지는 컴플리트 AV 블럭이니까 V도 캡처를 하고 QRS를 만들어내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는 듀얼 챔버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A 페이싱, V 페이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리듬 자체를 판독을 한다면 첫 번째 베이스라인 리듬은 뭐다? V 페이싱 리듬 네. 그 다음에 인터미턴트하게 A 페이싱. A 페이싱 리듬을 같이 갖고 있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인터미턴트한 또 프리머처 빛도 있는 거고. 네. 이해를 했어? 네. 그러니까 베이스라인하게 이 사람은 사이언스 노드 리듬, 그러니까 사이언스 리듬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립니다. 틀린 거지. 베이스라인 리듬은 V 페이싱 리듬이고 인터미턴트한 A 페이싱을 하고 있는 거지. 네. 이해했어?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언더라인 패톨로지는 뭐가 있다? 블록과 사이너스 노드 그렇지. 디스펑션. AV 블럭과 사이언스 노드 디스펑션을 같이 갖고 있는 환자가 되는 거야. 네. 그 다음 스트레이트는 80회 정도로 보이고 리듬은 이레귤러해 보이고 큐리스 앞에 선행하는 피가 보이는데 좀 숏 PR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큐리스 몰폴로지는 와이드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 그래서 이분이 이레귤러 한 거는 사이너스 아리스미아 정도 치고 숏 PR을 가지고 있고 QRS가 와이드한 걸로 봐서 WPW 생각하고 있습니다. WPW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더 정확한 텀은 Quick Cit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Ventricular Quick Citation. 그 중에 이제 WPW가 있는 거니까 잘 이제 판독했는데 일단은 여기 하트레이트는 한 80회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리듬은 이제 항상 판독할 때 순서가 있다고 했지.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는 하트레이트, 두 번째는 리듬, 그러니까 레귤러하냐 이레귤러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QRS 컴플렉스 앞쪽에 선행하는 피파가 있냐. 그 피파가
QRS와의 어소시에이션이 있는지 요거를 먼저 이제 관찰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독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하트레이트는 한 80회 정도 되고 약간의 이레귤러한 리듬을 RR 인터벌이 이레귤러하고 QRS 컴플렉스 앞쪽에 선행하는 피파가 다 있고 원투원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어. 근데 약간의 이제 이 RR 인터벌이 이레귤러한 이유는 PP 인터벌이 이제 같이 이레귤러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PR이 인터벌이 다 same 띵하기 때문에 RR이 일레귤러한 이유는 선행하는 PP가 일레귤러해서 생기는 현상이잖아. 네. 그래서 이 PP가 일레귤러하고 PR 인터벌이 같으니까 RR 인터벌이 다 똑같이 일레귤러한 리듬을 갖고 있는 이제 상태고, 요게 이 PP 인터벌이 일레귤러한 게 120ms 이상 되면서 2배 이하가 되면 뭐라고 얘기했지? 사이너스 이제 사이누스 아리스미아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피파의 형태가 똑같으면서 PP의 간격의 인터벌이 120ms 이상 되고 2배 이하가 되면 사이누스 아리스미아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사이누스 아리스미아가 있고 요 QRS 컴플렉스 앞쪽에 선행하는 피파와의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이 PR 인터벌이 어때? PR 인터벌이? 원래 정상적인 PR 인터벌은 어느 정도 이제 되나? 작은 것은 한 120. 그렇지. 작은 거 3칸 미만의 이제 인터벌을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PR 인터벌을 갖고, PR 인터벌이 의미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했지? 왜 PR 인터벌이 생긴 거지? 뭐에 의해서 PR 인터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P파가 그려지고 QRS가 그려져, 그림이. 근데 그 사이에 아이소 일렉트리컬 라인이 있단 말이야. 이 PP, 그 PR이 생긴 이유가 뭐지? 신방에서 심심을 전도. 전도가 됐는데 그 인터벌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항상 얘기했지? 신방에서 심실은 바로 전도가 돼? 아니, 그럼 어떻게 전도가 되지? AV 노드를 통해. 그치. AV 노드, 정상적인 경우에는 AV 노드를 통해 전달되는데, 그 AV 노드는 어떤 성상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HR 피브레이션이 생겨서 AV 노드가 다 그 HR 피브레이션을 전달시키면 AFib은 뭐가 생겨? 다? VFib 생기는 것 같냐? 그러니까 AFib은 무조건 다 죽는 거야. 모든 환자들 다 AFib 생기면 다 죽어요. 그 직사를 하게 돼. 왜? HR 피브레이션이 다 전달되니까 VFib 생기니까, 그렇지? 근데 AV 노드는 어떤 내가 고속도로에 뭐에 관계된다고 얘기했지? 톨게이터가 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단 임펄스가 왔을 때 딜레이를 시킨다고 했잖아. 티켓팅이 필요하니까. 지금 하이패스 시스템을 갖고 있는 시제가 아닌 톨에서는 다 티켓팅을 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임펄스가 왔을 때 AV 노드에서 딜레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임펄스를 벤트리클로 전달시킨단 말이야. 그 AV 노드가 그래서 주로 어떤 성상, 어떤 전기생략적 성상을 갖고 있다고, 그 내용을 뭐라고 했지? 그치, 컨실먼트를 한다고 했잖아. 컨실드 컨덕션. 응? Excitation without propagation이라고 했잖아. 데피니션은. 그러니까 컨실먼트를 갖고 있는 프로퍼티를 갖고 있으니까 P가 와서 그 다음에 벤트리클로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PR 세그멘트가 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다시 QRS를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이 지금 PR 세그멘트가 있어? PR 인터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 뜻은 이 임펄스가 AB 노드를 통과했다 안 됐다? 안 했습니다. 통과를 안 한 거잖아. 네. 그래서 쇼 PR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저거를 그러면 AB 노드를 통과 안 하면서 벤트리클로 임펄스 전달시킬 수 있는 기전은 뭘까? 바이패스 웨이가 있죠. 그렇지. 바이패스 트랙이 있는 거지. 그 바이패스 트랙이 있는데 그 바이패스 트랙, 그러니까 AB 노드의 이외에 어떤 컨덕팅 하는 티슈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걸 바이패스 트랙이라고 했다. 그 바이패스 트랙이 AV에서 V로 내려가는 프로퍼티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치. 프리익사이테이션이라고 했잖아. 다른 얘기로는 manifested bypass track. 그치? manifest 됐다. 그 뜻은 뭐냐면 심전도를 찍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야. 근데 bypass track이 있는데 그게 manifested 안 돼 있어.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A에서 V로 넘어가는 그런 프로퍼티를 갖고 있지 않고 V에서 A로만 넘어가는
거꾸로 리트로그레이드하게만 전달시키는 우리가 길이 있으면 1A 길도 있고 2A 길도 있잖아. 일방통행 길이 있고 일방통행 길이 아닌 길이 있잖아. 그치? 네. 그럼 이 바이패스 트랙도 일방통행이 될 수도 있고 양방통행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일방통행이 되는데 A에서 V로 가는 어떤 성상을 갖고 있을 때를 manifested bypass track. 우리가 심전도를 찍었을 때 바이패스 트랙이 있다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V에서 A로만 넘어가는 그런 프로퍼티를 갖고 있으면 심전도를 그냥 찍었을 때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기 없이 뭐 발작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된다? 컨실드 바이패스 트랙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바이패스 트랙이 있는데 manifested 바이패스 트랙이냐 컨실드 바이패스 트랙이라고 얘기하는 그 데피니션은 manifested는 심전도를 찍었을 때 바이패스 트랙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아냐? 쇼피아를 보이고 있으니까. 아 이게 구회로가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근데 컨실드 바이패스 트랙은 숨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이패스 트랙이 있는데 이게 심전도만 찍어가서는 알 수가 없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컨실드라고 표현하고 그 이유는 이 바이패스 트랙의 성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A로 그치, V에서 A로만 전달시키는 역행 정도만 시키는 어떤 성상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양방 통행이 있어. 그러면 A에서 V로 내려가고 V에서 A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런 양방 통행의 성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쇼피아를 갖고 있어.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쇼피아를 안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는 쇼피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쇼피아는 PR 세그멘트 인터벌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AV 노드를 통한 컨실먼트가 없었던 거고, 컨실먼트가 없으니까 이거는 AV 노드 이외에 어떤 바이패스 트랙이 있는 거고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는 거고, 그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A에서 V로 내려가는 성상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얘기로는 manifested bypass 트랙을 얘기하고, 이 또 한 가지는 이게 먼저 이 바이패스 트랙이 있으면 AV 노드하고 틀리게 바이패스 트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아까 AV 노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 했지? 컨실먼트, 컨실먼트, 익사이테이션 위다웃 프로파게이션을 시키는 컨실먼트의 프로퍼티를 갖고 있으니까 딜레이를 시킨단 말이야. 네. 근데 바이패스 트랙은 그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바로 임펄스가 그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통해서 바이패스 트랙을 통해서 내려올 거 아니야. 네. 그럼 내려오면 벤트리클은 어떻게 돼? 임펄스 내려가면? 흥분을 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다른 얘기로 뭐라고 한다? 그 한국말로는 그 조기 흥분 중, 미리 흥분했다 이거야. 조기 미리 흥분했어. 원래는 흥분을 빨리 하면 안 돼. AV 노드 딜레이를 통해서 흥분이 빨리 안 돼야 되는데 조기에 흥분이 된 거야. 조기 흥분 중후, 또는 영어로는 pre-excitation 이라고 얘기한다. pre-excitation. 근데 ventricle이 먼저 excitation 되니까 그 ventricular pre-excitation을 표현하고, 그 pre-excitation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그 WPW라고 하는 병이고. 이제 이해가 갔어? 그러니까 노멘클레처,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ventricle이 먼저 흥분했다. 그래서 pre-excitation이다. 이 pre-excitation을 다시 얘기하면 manifested bypass 트랙을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WPW라고 하는 이제 병이 있는 거지. 응?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쇼피아를 갖고 있는 이제 델타파라고 표현하는 저기 프리익사이테이션이 있는데, 그 프리익사이테이션이 있다는 것은 이 AB 노드 이외에 다른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통해서 임펄스가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그 액세서리 패스웨이 로케이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자, 이 지금 델타파를 보면 로케이션이 어디에 해당될까? V1을 봤을 때 네거티브를 보여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쪽에 라이트 사이드지. 우리가 이제 바이패스 트랙의 로케이션은 당연히
H음과 벤트리클은 뭘로 정기적으로 인설레이션 돼 있다고? 그러니까 H음과 벤트리클은 뭘로 정기적으로 인설레이션 돼 있어? H음과 벤트리클이 그냥 딱 붙어 있어? 그 사이에 뭐가 있어? 판막이 있어요. 판막이잖아. 애뉴러스라고 하는 판막이 있는데 라이트 H음과 라이트 벤트리클은 뭐에 의해서 중간에 구조물이 있는 거야? 그 트라이커스 밸브 애뉴러스가 있는 거고 랩트 벤트리클 H음과 랩트 벤트리클은 마이추럴 밸브 마이추럴 애뉴러스가 있잖아. 네. 그럼 바이패츄액은 당연히 트라이커스 밸브나 마이추럴 밸브 위쪽에 위치를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V1에서 네거티브의 델타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인페리얼 리드에서 포지티브를 보여서 위쪽 트라이커스 리드 밸브의 위쪽에 위치한 그치. 그러니까 V1에서 그러니까 V1에서 실질적으로 네거티브니까 라이트 사이드 그렇지? 트라이커스 밸브 쪽이고 그 다음에 인페리어 리드 그러니까 2, 3 AVF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트라이커스 밸브에 반을 닦았을 때 위쪽 상반구에서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트라이커스 밸브의 위쪽에서 내려오는 임펄스가 되는 거야. 라이트 사이드에 있는 이제 바이패츄액이 되겠지. 그 다음 하트레이트는 42회 정도 보이고 리듬은 레귤러한 리듬으로 보이고 QRS 앞에 선행하는 피파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V1 리드 쪽을 보면 F파로 보이는 게 보여서 AP인 것 같은데 리듬이 레귤러하고 브라디한 걸 보니까 컴플리트 리듬과 같이 그래, 뭐 전반적으로 잘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섬액은 섬액이지. 그러니까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7개 정도 잡으면 40회, 45회 정도 언더로 되는 것 같고 아라 인터벌이 레귤라다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이거 잘 봐야 돼. 무슨 뜻이냐면 자, 요 아라 인터벌을 우리가 러프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잘 보면 우리가 TP 세그멘트 여기서 P는 없지만 T&D와 QRS 온셋을 잘 봤을 때 그 저명하게 이 부분과 자 T의 끝과 QRS 온셋까지는 막 한 칸으로 큰 칸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넘어요. 자, 맨 첫 번째 한번 봐볼까? T&D부터 QRS까지는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도 안 돼. 네. 그 뜻은 뭐냐면 이 RR 인터벌이 레귤러한 걸 시사하는 거야? 이레귤러한 걸 시사하는 거야? 이레귤러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러프하게 이제 보면 RR이 대충 뭐 비슷한 것 같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R 인터벌은 레귤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보면 모든 리듬을 다 봐야 되니까 이 첫 번째 리듬을 보면 여기는 굉장히 짧아. 여기도 리들빗 숏 하지만 여기는 좀 길어 보여. 그 뜻은 뭐냐면 RR 인터벌이 조금씩 틀리다는 거야. 그래서 RR 인터벌이 이레귤러해. 그리고 QRS 컴플렉스는 내려온 QRS 컴플렉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QRS 컴플렉스 앞쪽에 선행하는 피파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 근데 이 TP 세그멘트라고 하는 이 TP 세그멘트가 원래는 플랫해야 되잖아. 네. 근데 플랫하지 않고 어떻게 보여? 이게? 그죠? 언듈레이션 한다고 표현하지. 이게 굉장히 이제 스윙을 계속하고 있잖아. 그 스윙을 계속하고 있는 파에 같은 시간대 아이소크로날 라인을 따라가 봤더니 여기 V1에서 대부분의 이제 이런 경우에 제일 잘 보이는 리듬이 인페리어 리드 또는 V1에서 이제 P파나 F파가 잘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언듈레이션 하는 B파가 있어요. F파가. 이 리듬은 뭐야? 그치. HRL fibrillation이 있어.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HRL fibrillation이 있는데 HRL fibrillation이 AB 노드가 아까 컨실먼트의 어떤 프로퍼티, 그러니까 딜레이를 시키는 어떤 프로퍼티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왜? 다 내려가니까. 네. 400에서 450회의 F파가 다 V로 넘어가니까 AF가 생긴 사람은 다 직사를 하는 거야, VF로. 근데 AB 노드는 그런 성상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컨실먼트, 그러니까 excitation without propagation. 그러니까 AB 노드가 흥분을 했는데 병목 현상에 의해서 이게 다 내려주는 게 아니야. 천천히 한 개씩 내려줘. 천천히 한 개씩 내려주면서 이레귤러한 RR 인터벌을 갖게끔 만드는 거지. 근데 이런 이레귤러한 RR 인터벌을 갖게 하는데 보통의 이레귤러한 RR 인터벌은 어때? AB 노드가 계속 펑션이 그나마 좀 정상적이다 하면 어때? 좀 빠른 리듬을 가질까? 아니 빠르지 않는 리듬을 가질까? 그치, 빠른 리듬을 갖겠지. 그래서 보통 HRL fibrillation이 있을 때 빠른 ventricular response를 갖고 있다 해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지? HRL fibrillation with 그치, RVR이 R이 약자가 뭐야? rapid라는 뜻이지. 그래서 보통의 이제 AB 노드가 어떤 약제를 쓰지 않거나 정상적인 펑션을 갖고 있으면 HRL fibrillation의 리듬은 한 400회 정도 된다고 치더라도 ventricle은 그걸 다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한 150회, 160회, 170회 이렇게 그 중에 일부만 이제 넘겨주는 거지. 근데 150회, 160회, 170회도 빠른 거잖아. 타키카디아잖아. 그래서 우리가 HRL fibrillation with rapid ventricular response라고 해서 RVR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빠른 리듬을 갖고 있을 때 AB 블러커, AB 노드를 블럭시키는 약제를 쓸 경우에는 그 리듬을 컨트롤해주기 위해서 100회 미만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제를 쓰는 건데 이 사람은 뭐 약제에 의한 효과든 뭐든 간에 정상적으로 한 450회의 리듬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40회밖에 안 내려가. 그 10분의 1밖에 안 내려갑니다. 그 10분의 1밖에 안 내려가니까 이거를 리듬은 뭐라고 표현한다? RVR의 반대가 뭐야? 그 S자의 약자가 뭐야? 그치. 그러니까 HRL fibrillation with slow ventricular response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HRL fibrillation의 SVR, 그러니까 slow ventricular response를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늦어, 40회. 그러니까 브라디아리스미아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AFib의 SVR을 갖고 있을 때 감별해야 될 게 아까 했듯이 complete AV 블록이야. 이 complete AV 블록으로 혼돈할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이 complete AV 블록이 있는 거하고 slow ventricular response 다른 거니까. 응? complete AV 블록은 임펄스를 내려주는 거야, 못 내려주는 거야? 못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second pacemaker인 정션, third pacemaker인 정션 밑에서 임펄스가 자기 리듬을 갖고 자기 주기로 임펄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정한 RR 인터벌을 갖게끔 돼 있는 거야. 근데 이 slow ventricular response는 실질적으로 AV 블럭이 되는 게 아니야. complete AV 블럭 패톨로지가 아니기 때문에 slowly, 그러니까 450회의 임펄스를 40회로 천천히 내려주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럼 천천히 내려주고 있는 여러 가지 상태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AV 노드가 펑션이 많이 망가져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는 약제에 의해서 아까 너무 빠른 리듬을 갖고 있는 환자를 약제를 AV 블로커를 막 많이 써서 그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피지올로지컬리 슬로우 벤트럴 리스폰스를 나타낼 수 있는 베이갈 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컨디션이 되거나 여러 가지 컨디션에 의해서 SVR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 원인, SVR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잘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컴플리트 AV 블럭이다. 그러면 컴플리트 AV 블럭은 패톨로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예 전기줄이 딱 끊긴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페이스메이커 테라피를 해줘야 되는 거지. 어? 이게 두 개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SVR과 컴플리트 AV 블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 케이지를 AFib 있으면서 SVR이 있다고 하면 이 RR 인터벌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요 정도만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컴플리트 AV 블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잘 판단해 봐서 이런 리듬을 갖고 있을 때 쉽게 판단을 하려고 하면 어떤 리듬을 또 추가적으로 찍어보면 좋겠어? 12리드 이키지만 딱 찍고 그냥 딱 빼? 그치. 롱스트립 이키지를 좀 길게 빼보면 이 RR 인터벌이 이레귤러한지 레귤러한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롱스텝 있게 같이 찍어주면 훨씬 더 판독하기가 좋은 리듬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